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수요일 아침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백강훈 멘토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무료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생방송 중에 2가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TV 화면 속에 보이는 QR코드 활용하셔서 직접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 속 QR코드 가깝게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에서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생방송 중에 문자 한 통 남겨놓아 주시면 답장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는 샵 3989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역사상 4번째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이튿날, 국내 증시는 급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전날 폭등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양 지수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친 건데요. 코스피 지수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순매도에 2% 넘게 떨어지면서 2,443포인트까지 밀렸고 코스닥 시장에는 역대 50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하며 1.8% 밀린 824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던 국채금리와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며 뉴욕 증시는 7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3년 만기 국채금리 입찰에서 탄탄한 수요가 확인되며 10년물 국채금리는 4.5%대까지 내려왔고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인해 국제유가는 4% 넘게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이 0.9% 올랐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1월 들어서 저희 팍스 밀키트에 합류한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멘토님 벌써 3번째 출연 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은 수익을 안겨주고 계십니다. 시청자분들께 진짜 주식, 진짜 투자가 어떤 건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시는데요. 멘토님 미리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 저희 개장 이후에는 고투더 퓨처, 미래가 보이는 차트 기법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잡아주고 계시니까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 입동입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 쌀쌀한 날씨가 많이 체감이 됐지만 낮에는 또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 옷차림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시에는 조금 빨리 찬바람이 불었지만 이제는 좀 훈풍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11월 들어서 시장의 반전 분위기가 이어질 때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멘토님과 함께 진짜 주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서 우리 멘토님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앵커님이 소개했듯이 지금 입동이죠. 날씨가 매우 추워졌는데요. 네. 여러분들 계좌는 좀 따뜻한 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11월 들어서 팍스 밀키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매주 월수금 아침에는 진짜 주식 백강호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멘토님 이렇게 좀 고심해서 가져오신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벌써부터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개장 이후에는 또 멘토님만의 차트 기법, 고투더 퓨처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다 확인해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흐름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하단에 자막 통해서 안내 드릴 텐데요.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은 생방송 중에만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방송 중에 빠르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받는 번호는 하단 자막 나가고 있는 대로 샵 3989 번호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좀 더 자세한 레시피 이 공간 안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님이 저녁에는 무료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계신데요. 자, 백강훈 멘토님의 무료 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저녁 8시 너튜브에 진짜 주식 백강훈 이렇게 검색하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은 멘토님이 저희 방송 출연하시는 월수금 저녁마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황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방송도 문을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증시 이번 주에 공매도 금지가 시행이 됐고 첫날에는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을 했었는데 어제는 또 많이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매도가 사실은 전면 금지라고는 하지만 시장 조성자들은 여전히 공매도를 열어놓고 있고 사실 어제 이 시장 조성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물량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멘토님 저희가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 조성자라는 게 이제 좀 익숙하지 않는 분도 있을 텐데 간단히 설명드리게 되면 그냥 증권사라고 보시면 돼요. 증권사의 기능 자체가 엄밀히 말하게 되면 이제 매수 매도 호가를 뭐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원활한 거래를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바로 시장 조성자 역할인데 근데 시장 조성자가 공매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금지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난 3회에 공매도 금지가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시장 조성자는 공매도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야 시장 조성자가 굉장히 좀 꼴선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금지 조치를 받지 않으니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 조성자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좀 넓게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증시의 문제예요. 엄밀히 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간단히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미국 증시는 아시겠지만 그 미연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쉽게 생각하게 되면 이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예금이라든가 혹은 채권 투자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식의 예탁금이 44조인데 이게 연중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게 되면은 올해 1월 달에 그 우리나라 주식 예탁금이 43조 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찍었다가 이번에 44조 원이면 사실상 그냥 최저치 수준이나 마찬가지겠죠. 그 이유를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역시나 미국의 금리 인상의 기조가 여전히 이어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시장 조성자의 문제가 아니라 증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정확히 말하면 금리 인하가 정확히 시행이 돼야 우리가 원하던 V자 반등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뭐 이번 연도 12월 12일 날 또 FOMC 회의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내년 상반기로 좀 딜레이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조성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주식시장 자체, 그 증시 좀 고금리 그 인상 기조가 좀 완화되는 그때 우리가 기다리던 상승이 오지 않나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그 공매도 금지 이전보다 공매도 그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지만은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시장에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의문이 생기는 게 그렇다면 어제 지수는 왜 그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특히 2차 전지 첫날에 포스코그룹, 에코프로그룹을 필두로 해서 상한가 기록하고 했었는데 어제는 사실 또 대부분의 물량이 출회가 됐던 만큼 2차 전지를 앞으로는 정말로 좀 끝났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전의 상승이 거품이었는지 이런 궁금증 가진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멘토님 견해는 어떨까요? 네, 끝났다고 표현하니까 되게 조금 좀 너무- 많이 시청자분들 놀라신 분도 있을 텐데 네. 저는 이제 사실 월요일 날부터 얘기 드렸지만 2차 전지가 만약 공매도 금지해도 크게 상상이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미 선반영이 다 끝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네. 이미 선반영이 다 끝났습니다. 그 기대감이 모든 기대감이 다 지속이 되면서 상승이 어느 정도 뭐 최고점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뭐 에코프로라든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역시나 배경을 봐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의 문제다, 2차 전지주가 문제다. 뭐 물론 정확히 따지게 되면 지금 전기차, 뭐 배터리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부진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도 사실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결국 증시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굳어지는 만큼 에코프로라든가 2차 전지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V자 반등은 나오진 않는데 바닥은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겠죠. 바닥이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압력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하루에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요라고 해요. 저는. 하시면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기대하시는 것만 그렇게 큰 폭으로 상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얘기 드리냐. 차라리 그러면 AI나 반도체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로봇이나. 거기에 차라리 그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기대하시던 상향의 모습이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년 우리가 중반기까지 만약에 6개월을 투자한다고 쳤을 때 네. AI 로봇, 뭐 반도체 2차 전지 투자 하나만 해야 된다면 AI 반도체 로봇을 해야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2차 전지는 아니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것보다는 상승 나오기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마음고생 하실까봐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멘토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2차 전지가 사실 저희 끝났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과격한 표현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이미 좀 천장은 찍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큰 반등을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것 같다. 이미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시장에 반영이 돼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로 들려지고요. 조금 더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테마로는 AI, 반도체, 로봇 이런 산업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반도체 쪽에서 우리 삼성전자 계속해서 뭐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저희 월요일에는 또 이 낸드 플래시 가격을 올해 하반기에 이어서 내년 한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있을 거라는 보도가 나왔던데 그럼 삼성전자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호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낸드 플래시 가격 자체가 내년에 네. 올릴 수 있는 결정적 이유가 감산 효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지금 낸드 플래시가 디램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자체가 디램은 전달 대비해서 1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네. 낸드 플래시의 불과 상승폭은 1,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수요가 줄어들고 지금 아시겠지만 디램이라든가 혹은 HBM 쪽으로 삼성전자가 집중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엔 AI 시대가 열린다고 말할 수 있는 만큼 HBM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수요에 의해서 HBM 쪽으로 집중을 하되 낸드 플래시의 수요를 좀 그 감산 정책을 좀 펼치게 된다면
내년 때는 자연스럽게 낸드 플래시가 수요가 좀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올릴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만 보고 삼성전자를 투자할 게 아니라 HBM이라든가 D램 관련 분야에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엄청난 호재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이 D램에 이어서 낸드 플래시까지 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삼성전자에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또 멘토님 월요일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오늘의 종목 중간 점검도 반도체 관련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 자리에서 멘토님 가지고 오셨던 밀키트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후에 월요일에도 강한 상승이 나왔었지만 어제 사실 지수는 급하게 하락을 했지만 그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또 이 하나마이크론 대장주처럼 움직이면서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장중 33,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자, 멘토님, 우리 하나마이크론 함께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종목 보유를 해봐도 될지 중간 점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마이크론이 어제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큰 파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모든 종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대부분 좀 하락을 했는데 하나마이크론은 큰 폭의 상승한 이유가 역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기술적 분석을 좀 얘기 드릴게요. 네. 간단히 좀 설명드리게 되면은 이 신고가 돌파가 됐다, 신고가 갱신이 됐다고 하는 표현은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새로운 고점이 형성됐는데요. 이 부분이 뭐가 좋냐면 방해하는 물량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도 나올 물량보다는 집중과 이목을 더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가 33,650원을 속해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그 다운에 대한, 그러니까 좀 하락에 대한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상승이 좀 일어난 만큼 지금 전고점, 사실은 전고점 부근이 32,000원대 부근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한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럼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하나마이크론 끝난 건가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하나마이크론은 중장기로 가져가야 될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노란 톡방에는 좀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네. 중장기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잠깐의 조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대응 전략은 내가 만약에 뭐 100%의 그 비중이 있다 쳤을 때 50%는 수익 실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50%는 가져가는 전략을 구사하되 만약에 전고점 부근에 다시 왔다 그렇다 치면 다시 1차 진입할 수 있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월요일에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 하나마이크론 중간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이렇게 또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온 만큼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고 일부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이 종목 눌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진입 기회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함께 투자하셨던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시장 현재 구간에서는 우선 양지수 보합권에서 좀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9시 20분에 끝나고 나서도 백강훈 멘토님의 투자 전략 계속해서 함께 손쉽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생방송 중에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오늘 밀키트 종목의 장중 흐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내용은 밀키트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멘토님 저녁에는 무료 방송 통해서도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료 방송은 너튜브에 오후 8시 진짜 주식 백강훈이라고 입력하시면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이렇게 굉장히 고심해서 오랫동안 좀 길게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 방송에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종목들은 좀 AI 관련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또 선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면은요. 사실 저는 이 종목이 올 여름에 굉장히 좀 뜨거웠지 않나
아니라 네이버와 함께 움직였었던 종목인데요. 폴라리스 오피스를 오늘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당시 8월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가 공개되면서 좀 같이 움직였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저희가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때 이제 그 네이버 초고대 AI죠. 하이퍼클로버 X와의 협업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 급등이 나온 후에 지금 이제 조정의 구간이긴 하지만 끝났다라고 봤을 때는 안 끝났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오, 네. 그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가 익숙한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뭐 우리가 익숙하게 하고 있는 뭐 문서 작업이죠. 워드나 파워포인트를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기업인데 네.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국내 기업이긴 하지만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243개국의 이용자 수는 무려 1억 2천 명이 넘습니다. 오. 근데 재밌는 거는 실시간적으로 일간으로 약 2만에서 5만 명 정도 계속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배경은 역시나 쉽고 빠른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강점이 바로 호환성인데, 그러니까 그 스마트 기계와의 호환성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성 부분 때문에 네.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그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하이퍼클로버 X와의 협업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AI 시대가 내년엔 좀 열릴 거라는 많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지금 네이버 그 하이퍼클로버 X와 문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유일하게 파트너십 맺은 것은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협업을 맺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I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 AI가 그림을 그려주고 그다음에 뭐 음악을 창작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네. 만약에 이런 부분이에요. AI 스피커로 만약에 음악을 들으려고 하면 음악 서비스가 구독이 돼야 돼요. 그쵸. 이해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문서 AI를 이용하려면 바로 이 그 폴라리스 오피스 구독이 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독과점이에요. 독점이라는 거예요. 독점. 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이퍼클로버 S와의 협업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실적에 관련해서 이 네이버 하이퍼클로버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사실은 저도 이 프로그램 이전에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편리하게 좀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업이고요. 8월쯤 네이버의 AI 하이퍼클로버 X와 협업 사실, 파트너사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 조금 주가가 들썩거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문서 쪽에서 이제 네이버와 이제 AI 인공지능 시장을 바라본다면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선두주자로 좀 치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하이퍼클로버 X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네이버와 뭐 초기의 파트너사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걸까요? 네, 우리가 그 폴라리스 오피스 자체를 보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경을 봐야 되거든요.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배경이 뒷받침이 안 돼주면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는데 제가 중요시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배경 부분인데요. 70여 개의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 협약이 돼 있는데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제가 좀 중요시하게 봤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테슬라와의 협약. 그러니까 오. 지금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율주행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바로 테슬라이죠. 근데 자율주행이 지금 상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차량 자체가 뭐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업무수단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운전을 안 하면은 우리가 그 시간에 더욱더 많은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사무실에서만 하던 작업을 이동 중에 자동차 안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중요한 게 이 테슬라가 바로 선택한 소프트웨어, 그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이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 이 점이 굉장히 좀 큰 우리가 배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중요한 게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안성차들이 속속들이 지금 자율주행이 시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현대는 레벨 3가 곧 상용화 눈앞에 두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국내 기업인 현대, 기아만 보더라 할지라도 지금 당연히 테슬라와 미리 협약을 하고 있고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와 손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이슈가 지속되냐, 계속되지 않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입니다. 이미 진출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미국의 이제 소프트웨어 유통 기업인 소프트웨어 킵과의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 시장을 진출 벌써 점유율 6%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기대가 될 것 같고 뭐 미국을 넘어서서 캐나다, 영국, 뭐 일본, 중동 지역으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가 오는 만큼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폴라리스 오피스의 시대 또한 열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해주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서비스를 통해서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모두 사라질 것 같은데요. 자, 멘토님이 좋아하시는 키워드들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최초, 유일, 혹은 중장기 이런 단어들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런 모멘텀들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는 이런 인공지능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를 소개해 주셨고요. 자, 가격 전략 마찬가지로 고투더 퓨처 저희 기법 통해서 미래를 한번 내다보도록 할 텐데 이 차트 설명은 잠시 후에 백강훈 멘토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도 우선은 기업 설명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폴라리스 오피스 얘기하면서 저희가 테슬라와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를 좀 꺼냈는데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역시나 자율주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 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요. 자율주행 반도체 칩을 좀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텔레칩스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자, 멘토님이 텔레칩스 역시나 자율주행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움직이는 종목인 것 같은데 우선 자세한 기업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텔레칩스가 아마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정확히 말하게 되면 그 텔레칩스는요,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팹리스, 네. 네, 맞습니다. 뭐 팹리스 기업 자체가 아시겠지만 그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특화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차량용 그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실 업계에서는 굉장히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어요. 뭐 자세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현재 주력을 하는 분야가 MCU라고 해서 차량 그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반도체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뇌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좋아하는 타이틀이다.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최초로 네. MCU를 개발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AP 분야가 있죠. 바로 뭐 디스플레이 제어하는 반도체, 뭐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하면 ADAS, 이 칩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관련한 보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 반도체 하게 되면은 텔레칩스가 굉장히 좀 이슈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자율주행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텔레칩스의 이 수요 또한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는 만큼 이 시대의 성장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좀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멘토님 좋아하시는 단기적이지 않은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텔레칩스 뭐 언급해 드린 대로 자동차용 반도체 전문 팹리스 기업인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텔레칩스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텐데 이미 좀 현대 기아차의 주요 공급처로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더욱더 성장을 해나가야 될 텐데 글로벌 쪽에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일단 현대기아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죠. 현대기아차의 독점입니다. 거의 그 AP 반도체 칩의 주요 점유율이 80%에 가까웁니다. 네. 이 말은 거의 그냥 독과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네요. 그만큼 또 기술력 부분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현재 그 판매량, 그 차량용 반도체 판매량이 1,700만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만 봐도 네. 지금 국내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서는 1위예요, 1위.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뿐만 아니죠. 지금 뭐 국내 뭐 그 완성차뿐만 아니라 20단 하반기에는 폭스바겐에도 공급 예정인 만큼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배경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항상 봐야 되는 게 지금 내연기관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전기차, 그 다음에 개발과 이제 판매 실적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전기차 핵심이 역시나 자율주행 얘기 나올 수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전체를 제어하는 시스템 반도체 또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표만 봐도 지금 뭐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충분히 눈에 봐도 보이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기아차의 판매량도 전기차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계속 판매 대수가 호실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만큼 현대기아의 가장 1차 중요한 협력 기업이자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뭐 자동차 시장에 선두자 나서게 될 텔레칩스는 앞으로의 또 그 상승 모멘텀은 좀 무궁무진할 수 있다. 이런 점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에 성공을 해보겠다 이런 보도가 이미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현대기아차의 주요 공급률을 한 70% 이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대차의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년 하반기에는 폭스바겐까지 공급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또 글로벌 발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멘토님, 저희 텔레칩스를 최근에 나온 보도가 노타라는 기업이랑 손을 잡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봤었는데 이 노타는 뭐 하는 기업인지 그러면 텔레칩스와 함께 손을 잡았을 때 둘이 좀 윈윈할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노타 기업은요, 일단 쉽게 설명드리면 네이버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 AI 최적화 솔루션 기업입니다. 이 최적화 AI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바로 이 노타라는 기업과 텔레치스가 합작을 해서 고성능 AI 차량용 반도체 칩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을 좀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항상 보는 게 신선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텔레칩스가 기존의 자율주행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로 좀 이슈가 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런 노타와의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또 더욱 견고하게 자율주행 반도체 칩 기업으로서 이름을 날리지 않을까,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텔레칩스와 노타와의 MOU 관련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네이버가 투자하고 있는 노타라는 AI 관련된 기업과 손을 잡은 만큼 앞으로 이 자율주행 시장에서 조금 더 고성능화된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을 배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두 번째 종목 텔레칩스까지 기업 분석 내용 먼저 들어봤고요. 이 종목 역시나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멘토님의 고투더퓨처 기법 통해서 차트상 위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8일 수요일 오늘 시장 출발한 지 2분 30초가량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우선은 기분 좋게 빨간불로 오늘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5% 정도 상승하면서 2464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정도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828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시작합니다. 수급 상황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시자면요. 오랜만에 개인이 좀 매도 우위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600억 정도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기관은 다만 670억 정도 사들이면서 그 물량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방금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수 전환을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만 230억가량의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비슷하게 116억 정도 사들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강한 상승 보여주는 테마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오늘 수요일 시장 출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도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모조리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또다시 이 히토류 관련해서 수입과 수출 관련된 정보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동국 RNS 같은 종목들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이 히토류의 대체제로 분류되고 있는 페라이트 관련된 기업 삼화전자도 오늘장에서 14% 넘는 급등 보여주면서 주가는 4,18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들 중국 얘기가 나온 만큼 요소수 관련된 종목들까지 일제히 오늘장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시장 우선은 양 지수 그래도 상승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은 멘토님만의 미래가 보이는 차트 고투더퓨처 기법 통해서 잠시 후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시장 이번 주 들어서 급등과 급락이 나온 만큼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기대해 보고 싶은데요. 자,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자세한 가격 전략부터 멘토님만의 차트 기법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투더 퓨처 우리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얘기 나눈 것처럼 8월의 상승이 굉장히 무서웠다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4,600, 4,700원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멘토님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먼저 고투더 퓨처 통해서 미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먼저 차트를 보실 텐데 일봉의 화면입니다. 일봉 보시게 되면은 제가 네. 항상 중요한 라인을 항상 긋잖아요. 보시게 되면 역시 4,000원입니다. 4,000원 가격대는 과거로 봐도 역시 저항을 많이 받았고 저항받고 지지받았던 자리죠. 그리고 최근에 저항과 지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좀 조정의 형태가 나왔어요. 조정의 형태가 나왔는데 일단 1차 목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4,300원 이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요. 어제 좀 모든 증시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조정을 한번 받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정을 한번 받을 것 같아서 내려올 텐데 4,000원 부분까지 내려올까를 좀 얘기했을 때 그럴 확률이 조금 적어 보여요. 적어 보여서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승 나오기 전에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좀 오밀조밀하다는 표현을 할게요. 오밀조밀하게 굉장히 탄탄하게 바닥을 다졌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바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럼 이 부분에 가까워질수록 매수세는 바닥이라는 심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세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300원대를 일단 1차 우리 진입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을 했을 때는 하락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넓은 그림으로 만약에 이거를 좀 보게 된다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쌍바닥의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쌍바닥이란 패턴이 정형화된 패턴이 아니에요. 꼭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삐뚤어진 쌍바닥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고려해야 되는데 시장 상황도 고려했을 때는 현재 쌍바닥의 모습이 분명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상승은 눌림 이후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전대 그 고점 부분이 바로 또 5,600원, 5,500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매도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격대입니다. 근데 이 가격대이기 때문에 네. 상승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 한 번은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뭐 익절 약간의 익절을 좀 하고 나와야 되는 구간이 바로 이 5,500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500원대에서 만약 익절 물량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한 번 더 다시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한 번 더 눌림 이후에 재차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제가 좀 기대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차후에는 좀 전고점까지 우리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엄밀히 말하게 되면 폴라리스 오피스의 기업적 호재도 분명히 있지만 아까 네. 설명드렸듯이 근데 기업적 호재도 있지만 배경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 이게 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결국 내년에는 AI 시대가 집중적으로 좀 열리게 되고 있는 만큼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지속적 이슈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향한 폴라리스 오피스의 도전도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뭐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실시간 전략적 대응을 충분히 좀 많이 해드릴 테니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멘토님의 차트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앞서서 기업 분석 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개별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이 종목 산업군의 시장 성장도 기대가 되지만 차트상 위치도 현재 쌍바닥 다진 상태라고 보여진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상향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알려주신 가격 전략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얘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율주행 반도체 팹리스 관련 종목.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1%대 정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고점 33,700원을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23,600원 선 부근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멘토님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여질까요? 네, 역시나 그 일봉의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조금 디테일하게 드릴게요. 네.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일단 우상향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상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이 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아마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지난 그 8월 9월 달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보시게 되면 잔뜩 눌림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신고점을 이제 갱신했었는데 신고점 갱신하고 이제 하락이 지속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다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얘기 드리지만 차트는 모든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안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제가 얘기 드렸던 중요한 가격이 바로 21,000원입니다. 21,000원은 예, 과거로 지켜봐도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과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21,000원대를 지키고 올리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텔레칩스 기업 자체가 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급상승 이후의 모습인데요. 보게 되면 거꾸로 보면 이거는 그 제가 얘기 드린 쌍바닥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잖아요. 네. 이게 하락이 또 시초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지키잖아요. 제가 표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진작에 끝난 종목이었다면 이 정도로 멈추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내려가야 돼요. 어디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고점 부근을 향해서 계속 완만하게 형태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21,000원대 강력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돌파해서 안착해 있다는 점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흐름의 예상도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게 되면 일단 오늘 그 갭으로 상승이 나온 후에 지금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갭 상승 후에 조정이니까 종목이 끝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 드렸듯이 그 전 저항대가 너무 강력하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냥 한눈에 봐도 그냥 눈에 봐도 저항대가 보이잖아요. 네. 이게 저항대예요. 제가 말하는 저항대는 굉장히 크게 고점 이후에 저항대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추가매수 들어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미처 매도를 못했던 지금 손실 구간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하락이 이만큼이나 지속이 됐으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올라왔을 때 본인들의 평단 부근입니다. 바로 이 부근인데 이 부분이 이제 본인들의 평단 부근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게 되면 심리적인 평단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매도세는 자연스럽게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는 자연스러운 눌림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전 저항대는 지금 보시게 되면 약 25,500원대가 전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저항 구간인 24,000, 24,000원대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 지금 증시 자체가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반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앞으로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조금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면 네. 한 번에 올라가기에는 지금 엄밀히 말하게 되면 텔레칩스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적 호재가 나오지 않았다,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지금 보시게 되면 배경이 뒷받침이 되어 주어도 기업적 호재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갑작스러운 수직 상승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연스러운 눌림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이 매도 물량도 소화하고 그다음에 손바뀐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스럽게 호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매수세가 붙는 현상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눌려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오늘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이번 주는 좀 눌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개인적인 바람이 네. 눌림이 나와야 우리가 뭐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이거잖아요. 저렴하게 사야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22,000원 이하입니다. 22,000원 이하에서 우리가 1차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강력하게 21,000원대를 지지하고 올렸던 만큼 이 22,000원 아래에서는 우리가 1차 진입을 서서히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었고 이 이후의 그림은 아마도
우상향의 그림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번에 수직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또 다져야 돼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오밀조밀하게 바닥을 다진 후에 그 다음에 상승을 좀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만약에 이제 두 번째 강력하게 저항으로 이루어졌던 25,500원대까지 돌파가 된다면 그때는 그 이후까지의 상승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의 이런 신중한 성격처럼 오늘 우리 텔레칩스도 좀 안정적으로 보유해 가신다면은 꾸준한 우상향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2,0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 진입 가능한 구간이라고 잡아주셨으니까요. 우리 텔레칩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가격 전략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실시간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 체크해 보시면은 어제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이런 빈대 퇴치제, 농약이라든지 살충제 관련된 종목들, 경남제약, 경농, 인바이오 같은 종목도 오늘 장에서도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클래시스가 3분기 실적이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는 소식에 현재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 우선 반도체 주들도 흐름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저희 좀 지켜볼 만한 테마나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보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뭐 빈대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건 단기성 테마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항상 이슈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쵸? 이런 뭐 빈대 관련 테마주는 단기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장에 잘못 진입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손실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제가 하나마이크론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하나마이크론 오늘 제가 그 장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아마 좀 눌림이 나올 것이다.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눌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강한 상승이 좀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 2% 정도의 상승이 좀 이어졌는데 보시게 되면 지금 신고점이라는 그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차익실현 매물들이 자연스럽게 쏟아지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게 뭐 하락까지 뭐 지속적으로 이어지냐 이어지지 않냐라고 봤을 때 하락이 뭐 지속 이어지는 건 아니고 보시게 되면 그 전 고점 부근이죠. 전 고점이 약 31,000원대입니다. 이 31,000원대를 한번 그래도 지키지 않을까 좀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31,000원대를 만약에 뭐 우리가 진입의 시기로 본다면 좋은 타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31,000원대를 지지하고 상승이 나온다면 재차 이 상승은 그 충분히 돌파될 수 있고요. 만약에 31,000원대가 뚫린다. 그럼 간단해요. 손절하면 됩니다. 그럼 손실은 적고 이득은 크게 갈 수밖에 있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마이크론 중간 점검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신고가 돌파한 후의 흐름까지 자세히 분석해 주셨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모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공통점을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 네이버와 손을 잡고 이 관련돼서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포장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 텔레칩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지속 가능한 성장이 눈에 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한 수요일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는 운수대통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